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우리가 안하무인이라 해서 겁 없이 날뛰는 사람, 교만하고 너무 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안하무인이라 하지요. 그야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 말인데요. 지금 이재명, 이 사람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흔적을 하나도 안 남겼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화천대유 천하동인에 관계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이 외에도 지금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고 경기지사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 심판 때의 변호사 스님, 또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돈들, 이런 모든 거에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이재명의 지금 이 외줄타기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래서 뭔가 터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그러면은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의 조선시대의 선조 때 임진왜란, 또 고종 뭐 해서 한일 합방 등 우리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왕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고초를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의 아픈 역사가 있지만 6.25 전쟁을 끝내고 여하튼 어쨌든 우리가 군사혁명 또 해서 군부 쿠데타 해서 그 세력들이 집권해서 이 기득권의 상층부를 다 장악해서 권력이든 재력이든 싹쓸이한 그때가 있었고요. 그 뒤에 지금 삼김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조금 선진화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가 싶더니만은 학생운동 세력이 지금 또 장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보수 세력이 잘못해서 국민이 심판을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또 한 장면일 수도 있다 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엉터리로 이 사기꾼들 이렇게 해서 한몫 잡는 이 세력들이 지금 이제 국가 권력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 국민이었습니까? 부동산 개발 중에서도 최악의 이 집단들, 양아치 같은 이놈들이 조폭까지도 지금 연루된 이 지금 세력을 정당화해서 이들이 집권 세력이 되면요, 문재인 정권 촛불 뭐 해서 하는 그 지금 좌파 세력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급진 좌파를 포함해서 이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뭐 기득권이고 자기 체면 뭐 유지하는 척 하는 이 대법관, 또 검찰, 뭐 변호사, 관료, 기자 등 뭐 돈의 노예가 된 이 기득권 세력 중에 이 추잡한 이들까지 지금 개입을 해서 나라가 정말 한심한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우리가 저 광화문 촛불 때 문재인이랑 이렇게 또 앉아 있고 뭐 발언도 하고 해서 저 사람이 성남시장인가, 저 사람이 왜 저래 설치지, 이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과 함께 나서서 좀 별나게 군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당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허경영 정도로 우리는 국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슬슬 하나씩 불거지면서 정가사범, 그것도 그냥 범죄입니까? 음주운전에다가 검사사칭, 재질이 아주 안 좋는데요. 야망이 있는 이재명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까지 오는 사이에 국민들은 여러 번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언론의 이렇게 이슈의 중심이 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민주당이 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자유한국당과 여러 가지 법안들 갖고 싸우는 통에 이 사람이 그 틈새를 보고 자기가 이 대법원 법관을 구워 삶았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규모 약 30명에 달하는 이 변호사들, 자기는 2억 5천만 원에 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을 했다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만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도 몇 억씩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선거법 위반 중에 일부분을 무죄로 빼고 대법원으로 마지막 주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순일이 이 대법관이 결국 무죄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 연구관들이 유죄로 올렸던 것까지 번복시키고 새로 보고서를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화천대유 거기에 고문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선거법을 돌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또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정가사범이 되어 오는 사이에 들킨 것도 있고 안 들킨 것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이판사판 한번 갈 대로 가보자.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여러 사람이 독배도 마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든 저러든 이 이재명, 이 부동산 개발 세력, 조폭이 포함된 이 세력이 지금 집권을 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놓아두실 겁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두고요. 민주당 지방의원들, 이 사람이 성남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지방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서 탄원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가 무죄로 올라간 것을 처리했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화천대유 이 사건으로 와서 이제 전체가 부각되면서 숲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재명이 노렸던 거, 이재명의 그림, 이재명의 설계 이런 게 다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화천대유 1조 원이 넘는 이 돈의 행방도 모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상층부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관련된 이 사건을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 복잡한 사건을 특검 아니고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재명이 혹시나 대통령 될까 싶어서 그렇게 눈치 보는 경찰, 검찰도 있겠지만 지금 경찰, 검찰의 조사나 이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부 다 저는 전달받고 어찌 보면 보고받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꼬리 자르고 지시도 이재명 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화천대유 천하동인 부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재명이 뭐 좀 해먹었나 지도 이익을 좀 챙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고요. 그러나 이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나 하면요. 그 뒤에 별로 이렇게 큰 땅이 아니더라도 안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법무사, 또 거기다가 기자, 또 뭐 관청 이렇게 해서 인허가 받고 뭐 등등 해서 정말로 조폭까지 포함해서 많은 그 시정잡배들이 안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기꾼이다. 인간같이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들이 지금 이제 집권 나라 권력 전체를 지금처럼 낙하산이 수만 자리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 권력을 장악하겠다. 성자 독식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막지 못하면요. 나라 진짜 망합니다.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자신이 화천대유를 직접 설계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여러 가지 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도 밑에서 보고하는 거를 자기가 그거를 거절을 했다, 거부했다 이 얘기도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대목을 또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LH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결국은 2010년도에 LH공사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이 이재명이 요거를 민관 합동 개발 사업으로 살짝 바꾸지요. 이 LH공사가 나가 떨어지고 난 뒤에 원래 이거 지주 작업을 해오던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C7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08년도부터 여기에 개발하려고 민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2010년도에 LH공사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난 뒤에 민간 개발 그냥 해달라고 성남시에다가 계속 재촉하면서 사업 진행을 추진을 했지요. 그런데 이광길이라는 C7 이 사장 대표가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가깝다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시장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광길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야당이 해먹으려고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결국 이들이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성남시장을 이재명이 되고 난 뒤에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 남욱 변호사가 조폭을 동원해서 250억을 줄 테니까네 이광길 원래 2008년부터 이거 사업을 추진했던 이 대표를 손을 떼라 이 협박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금경찰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남욱 변호사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욱 변호사가 무죄로 풀려나는 뒤에 이 남욱을 누가 변호를 했느냐? 지금 박근혜 특검을 했던 이 박영수 이 친구가 했는데요. 이 남욱 아버지하고 남욱 변호사 아버지하고 박영수 두 사람을 원로 조폭이 연결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욱이는 박영수 이 특검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친하다, 허절 맞추듯이 딱 짜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이 빠져나갈라 해도 빠져나가기 아주 어려운 그런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욱이 조폭을 동원했던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장이 바로 강찬우인데 이 사람하고 또 박영수하고 둘 다 화천대유에 고문, 자문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전부 지금 연루대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냥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이놈들이 결국은 원래 이걸 추진하던 대표 이광길을 밀어내고 새로 김만배를 끌어들이고 유동교를 끌어들여서 성남시 사업을 관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화천대유 천하동인을 주물렀다.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보도된 호주 시차를 간다 해서 유동규도 데리고 갔고 그 밑에 또 이걸 담당했던 심사를 맡았던 그 팀장도 간 걸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장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게 다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됐다. 이게 민간 합동 사업으로 되면서 결국은 이재명이 이 안에 토지 보상으로 민간 이 주민들에게 줘야 될 돈을 강제 수용 방식으로 바꿔서 한 6천억을 세이브 시켰고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그렇다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직 이걸 처음 추진했던 이광길 그 C7 사장이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도 했지요. 우리는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 정도 알고 이래 보고 있는데 이걸 경찰, 검찰이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 순 양아치 사기꾼 같은 놈들이 국가 권력 전체를 지금 주물러야 되는 이런 막중한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기부 체납이나 송전탑 문제, 학교 부지 등등 해서 공공시설, 도로 기반시설 이런 거 다 하는데 호부 몇 달 만에 이게
해치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한 일주일 만에 이 급조된 이런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이게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 천하동인해서 주역에 나오는 나라를 막 자기 마음대로 동호한다는 이런 이름을 장명을 해서 이것들이 그냥 세력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 이 정도 사건 되면요, 전방위적으로 성남시 경기도 해서 모든 사업을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시장을 하고 경기지사 했을 때 있었던 대형 사업들을 전부 샅샅이 감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특검 관철 반드시 시켜야 한다. 꼬리 자르기 하고 증거 인멸하고 서로 간에 말하는 거 맞추고 다 짜집기 하고 난 뒤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서 특검합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김만배 나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재명이 변호사 선임한 이 비용도 지금 김만배가 그쪽 권순일이를 커버한 걸로 제가 형님 동생하고 지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그 주변들 자금 흐름들 사사시 잘 조사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쓰리 쿠션으로 이 변호사들한테 들어간 정황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동인 1, 2, 3, 4호 해가 7호까지 있는데요. 이들 소유주 외에도 그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 하면 얼마 전에 스타벅스 건물을 또 뭐 몇백억에 산 사람도 지금 나왔는데 이거 다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법차서 조사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거를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못합니까?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박영수, 또 권순일,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처가 뭐 등해서 자금 계좌 추적을 좀 하면요, 저는 금방 다 드러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찰 검찰이 아마 다 알고 있고 저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과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고 본인도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건 완전히 정권이 날아갈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국정원장 박지원도 저는 지금 뭔가의 역할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남욱 처남인가 또 안민석 의원의 뭐 비서관인가가 있는 게 안민석은 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놈들이 더한 세력을 끌어들여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국민의 지지도 있지만 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본인도 아마 더 깊은 중심의 생각이 있을 걸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주변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 아닙니까? 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청산, 제대로 된 시스템, 제대로 된 공정성, 제대로 된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그 사명을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살펴봐야 하고 그 적임자가 누군지 이걸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중요합니까?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의 운명이 중요합니까?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